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밤새 잠을 설친 뒤에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집중도 잘 안 되던 경험 있으시죠? 수면이 뇌와 관련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셨을 텐데요. 잠을 잘 자고 또 못 자는 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주 열린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뇌 건강과 수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극적인 환경으로 위협받는 현대인의 잠.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두뇌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습관은 충분한 숙면입니다. 건강한 수면과 뇌 건강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보통 몸이 아프거나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잠을 자면 한결 편안해지잖아요. 이 잠을 자는 게 확실히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 잠을 자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은 휴식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뇌만 따진다면은 휴식이 아니고 엄청난 일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낮 동안 많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정보 중에 중요한 것은 강화시키고 쓸데없는 것은 내버려서 뇌가 다음 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거든요. 뇌를 따진다면 수면이 자는 시간,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뇌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하루 24시간 주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꼭 졸리고 잠에 들게 되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작년 2017년도 노벨 생리학상을 다 받으신 분 3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논문이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 생체 리듬이 있는데 이 생체 리듬이 우리 지구의 자전과 관련돼 있고 태양광과 관련돼 있다. 이것이 논문의 주제였어요. 이 생체 리듬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고 이 생체 리듬이 깨졌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혈압이나 당뇨나 심장병들, 특히 치매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잠을 자도 어떤 날은 깊이 잘 잤는데 또 어떤 날은 좀 선잠을 자는 경우도 있는데요. 잠에도 깊이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의 패턴을 볼 때 90분 간격으로 이렇게 잠이 살짝 들었다가 우리가 꿈을 꾸는 그런 잠을 잤다가 깊은 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서 이렇게 사이클을 기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얕은 잠이 있을 때 보통 수면 단계 1, 2단계에는 우리가 주로 꿈을 꾸거나 선잠을 자는 그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깊은 잠을 잘 때는 우리 뇌에서 델타파라고 하는 뇌파가 생성되는데 이 델타파가 나오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델타파가 나올 때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 재생할 때 건강하게 만들거든요. 얕은 잠을 길게 잤을 때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생체 호르몬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잠의 시간에 따라서 깊이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지는 거네요. 근데 저도 보통 잠이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피곤한 느낌도 드는데요. 주변에도 보면 뭐 불면증에 시달린다, 잠이 부족하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면이 특징이 이런 건가요? 작년 OECD 보고를 보니까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41분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약 40, 50분 더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잠을 조금 자고 있고 우리나라에 2가지 특징이 있는데 문명의 이익이 IT 강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블릿 PC나 핸드폰이나 발달되어 있는 TV 모니터 이런 걸 보는 시간이 길어진 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나빠진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우리나라 성격상 일을 하지 않고 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 같은 느낌. 맞아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는 그런 조급증도 우리나라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말씀하셨는데 이 인공 조명이라고 하면 자기 전에 스마트폰 불빛으로 많이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가장 치명적이죠. 그렇죠. 요새 어린아이들 통계가 오히려 5년 전보다 아이들의 키가 줄어들고 몸무게는 늘어나 있는 오히려 이게 나쁜 방향으로 아이들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 스마트폰입니다.
가시광선이 아닌 자연광이 아닌 우리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또 태블릿 PC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네. 뇌 안에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체 리듬이 교란됐을 때 성장 호르몬에 아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 그러므로 해서 어떨 때는 조숙증으로 또 어떨 때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나 만성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건강한 수면을 해치는 요인은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운동량입니다. 네.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면의 방법인데 수면을 일으키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동량이 너무 적고요. 또 바쁘다 보니까 낮에 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밤에 운동하거나 실내에서 운동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체육관이나 이렇게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광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 우리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걸로 돼 있고요. 재미있는 결과는 만성적인 질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 심장병이 있을 때 네. 이런 병들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고 돼 있는데 또 거꾸로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은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나 수면에 이상이 있었던 치매 같은 것들이 오히려 악순환, 서로 질환이 수면을 나빠지게 만들고 수면이 또한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이끈다고 돼 있습니다. 네, 잠이 부족하면 건강을 해친다고 예, 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또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르다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예, 예. 얼마나 자는 게 적당한 건가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걸 갖다가 몇 시간 잔다 이건 할 수 없지만은 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밤을 새워서 일하는 직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인들한테서는 7시간 정도가 가장 적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6시간 이하는 위험한 걸로 돼 있고요. 네. 10시간 이상도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발표돼 있습니다. 네, 7시간 정도의 적정 수준을 예, 지키는 게 예,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뇌 안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성장 네. 호르몬이에요. 이 성장 호르몬이 깊은 잠을 잘 때 아까 델타파라고 하는 뇌파가 나올 때만 생성이 되게 돼 있는데 이 델타파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매일 만들어지는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몸의 세포들, 머리카락, 손톱, 피부, 뇌조직 이런 것들 매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자연광에 의해서 나오는 자연광이 들어왔을 때 눈으로 들어왔을 때 레티나라고 하는 세포가 자극이 되고요. 네. 거기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내요. 이 멜라토닌이 잠을 자게 만들고 이 멜라토닌이 또 다른 성질로 변해서 성장 호르몬 바뀌거든요. 이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만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가 되고 이 정상화가 되려면 자연광을 받아야 되고 자연광을 받아야만이 수면이 깊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이클을 있기 때문에 네. 수면과 뇌 건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돼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수면과 노화와의 관계도 궁금한데요. 예, 예. 흔히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말을 하는데요. 예, 예. 실제로 어떤가요? 연구 결과가 좀 재미있는 것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잠이 줄어든다기보다는요. 네. 낮에 비몽사몽한 시간이 늘기 때문에 잠이 줄어드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낮잠을 오래 자지 않고 한 30분 정도 깊이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잘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위의 환경 중에서 조명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한 수면을 할 때 노인들의 수면이 건강한 거로 돼 있고요. 이런 노인들의 수면과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 노인들일수록 운동량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햇빛이 떠 있는 오후에 네. 석양 무렵에 운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거고요.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좀 잘 잘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배를 채우고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배가 고파서 공복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네. 그 라면 하나 먹고 자야겠다. 그러면 배가 포만이 된다.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술을 한 잔 마시고 자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사실은 치명적이죠. 공복이 느껴질 때는 죄송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자야 될 시간보다 30분에 1시간 전에 물을 한 컵
마시고 자면 굉장히 몸에 수면이 잘 옵니다. 그리고 술은 뇌파를 누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뇌파를 누르게 눌러서요. 오히려 수면의 질은 훨씬 나빠집니다. 잠은 자는 것 같지만은 뇌파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수면의 건강으로 따진다면 술도 사실은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수면과 뇌 건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